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15장은 우리가 이제 화학 평형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내용의 맥락으로 봤을 때 15장 화학 평형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앞쪽에 일반화학 1에서 어떤 두 개의 화합물 혹은 세 개의 반응물을 섞으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를 배우는 게 균형화학 반응식, 그 양론을 다룰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반응이 얼마나 빠르게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는지를 다룬 게 우리가 14장 화학 반응 속도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화학 반응에서 대답하지 못한 부분이 과연 그 반응이 어느 정도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반응물 100개가 있을 때 생성물로 전환되는 개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를 아직 이야기를 못했죠. 그래서 그거를 15장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그런 걸 배울 거고, 그리고 화학 평형이라고 하는 개념, 우리가 평형이라고 하는 개념은 화학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반응이 한 방향으로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뭐 정방향이 있으면은 거기에 역행하는 역반응이 항상 존재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평형 상태라고 하는 거는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져 가지고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서 끊임없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를 의미를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시험에서도 봤지만은 그 TF 문제 중에 하나 있었죠. 밀폐된 개에서 액체의 수위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는 거는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증발이 일어나는 속도랑 응축이 일어나는 속도가 같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배울 거고, 그럼 우리가 15장에서 목표로 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평형에 도달했을 때의 혼합물의 조성이 어떻게 되느냐, 즉 평형에 도달했을 때의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 비, 그런 것을 한번 조사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어떤 초기 농도를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어떤 뭐 반응물과 생성물이 이 정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얘가 평형에 도달했을 때에 어떤 농도 값을 가지게 되느냐, 요거를 계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2번을 내가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15장 뿐만이 아니라 16장, 17장까지 나오는 문제들 하나도 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중요하다. 이거는 모르면은 진짜 차라리 기말고사 안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을 정도로 진짜예요 이거는. 그 다음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평형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 어떤 것들이 평형의 위치를 바꿀 수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를 목표로 공부를 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15.1절 이제 평형 상태라는 걸 한번 다뤄봅시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이 평형을 묘사하는 데 사용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사산화 이질소 N2O4라고 하는 기체가 분해되는 반응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NO2 기체로 분해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뭐 교재를 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작성해드린 노트를 한번 보시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화학 반응이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단방향에 한쪽 방향으로 가는 화살표를 썼었는데, 지금은 보시면 아마 이런 식으로 양쪽 화살표, 아니면은 뭐 이런 식의 화살표, 이렇게 깨끗하게 써볼까요? 뭐 이렇게 양쪽 화살표를 쓰거나 아니면은 이런 식의 표기법으로 다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결국 뭐를 의미하냐면은 오른쪽으로 가는 정반응도 일어나지만 왼쪽으로 돌아오는 역반응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양쪽 화살표를 우리가 앞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아이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사산화 이질소가 무색이에요. 그래서 초반에 우리가 여러분들 교재 있으신 분들은 그림 15.1을 보시면 되고 뭐 교재 없으신 분들은 제가 만들어드린 노트를 보시면 돼요. 그 초기에는 N2O4 무색을 띠는 N2O4 기체만 있으니까 그 시험관 자체가 뭐 아무 색깔도 띠고 있지 않은 걸로 보이죠. 이렇게 무색으로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점점 갈색으로 바뀌어가요. 누가 갈색을 띠느냐 하면은 바로 이 NO2 기체가 갈색을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굉장히 투명한 색에서 출발해서 노란색을 거쳐가지고 황토색, 진한 고동색 이렇게 바뀌어가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실제 이 각 화합물들 N2O4와 NO2의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시간에 따라서 농도를 그려보면은 먼저 처음에 우리가 N2O4 사산화 이질소만 있다고 했으니까 N2O4의 농도가 이렇게 뭐 어떤 특정한 0이 아닌 값을 가지고 있겠죠. 그 다음에 NO2의 농도를 빨간색으로 표현해보면 NO2는 초반에는 우리가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농도가 0일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이 N2O4가 점점 분해가 되면서 그러면은 N2O4가 하나 분해될 때마다 NO2가 2개씩 생기죠. 그래서 뭐 농도가 이렇게 자라날 거예요. 그림을 어쨌든 두 배스럽게 보이게. 네. 그죠? N2O4가 줄어든 거에 2배가 생길 거니까 NO2가 그죠? 이렇게 생기다가 그래서 NO2가 이렇게 생겨나기 때문에 여기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 시험관의 색깔이 무색에서 점점점 갈색을 띠는 걸로 바뀌어 가는 거겠죠. 근데 그러면은 무작정 얘가 색깔이 진해지느냐? 그렇진 않아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색깔이 더 이상 안 변해요. 색깔이 왜 더 안 변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니까 이 N2O4의 농도가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가 없는 일정해지는 지점에 도달해요. 그 다음에 당연하게 N2O4 반응물의 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은 생성물도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NO2의 농도도 이렇게 특정 구간에 가서는 일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더 이상의 거시적인 농도 변화가 없는 요 지점 있죠. 요 지점부터 더 이상 농도가 안 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평형에 도달했다. 그래서 요 다음 농도가 계속 일정한 구간은 화합물이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N2O4의 농도와 NO2의 농도가 일정하다라고 해서 실제로 아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화학 반응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두 개 사이에 만들어지는 속도와 분해되는 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농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중에 뭐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정말 시간을 잘게 쪼개고 그리고 농도를 정말 정밀하게 측정을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도 변화가 없을 수가 있느냐. 사실 그렇게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미세한 진동들은 있겠죠. 그러니까 순간순간에 뭐 N2O4가 분해되면서 NO2가 순간 더 약간 올라갈 수는 있죠. 근데 그걸 우리가 평균 내서 봤을 때는 일정하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평균 냈을 때 농도가 일정하다. 나중에 뭐 통계 연력학 배우면 좀 더 알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다른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또 다른 케이스는 이번에는 NO2만 잔뜩 넣은 경우로 생각해 볼게요. 색깔이 굉장히 진한 경우가 되겠죠. 진한 고동색. 그리고 무색의 N2O4는 전혀 넣지 않았습니다. 넣지 않았는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러면 얘가 NO2가 이제는 없어지면서 N2O4가 생겨나겠죠.
그래서 어느 지점이 되면 이렇게 농도가 일정한 구간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가 뭐 평형이라고 하는 거는 반응물만 넣어놨던 생성물만 넣어놨던 어느 오랜 시간이 충분히 지나고 나면은 반드시 우리는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뭐랄까, 여러분들이 한쪽에 물을 많이 넣어놓고 한쪽에는 물을 적게 넣어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 물이 많은 쪽이 훨씬 더 많은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이쪽이 적은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니까 물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자꾸 흐르게 되겠죠. 그죠? 물의 높이가 같아질 때까지 계속 흐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화학 반응도 농도에 따라서 포텐셜이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자꾸 흐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농도 그 뒤에 말하게 될 평형 상수라고 하는 그 상수 값의 기준으로 봤을 때 농도 값이 같아질 때까지 계속 반응이 진행이 된다. 그래서 뭐 생성물만 넣든 반응물만 넣던 반대로 말했네. 반응물만 넣던지 생성물만 넣던지 간에 반드시 평형에 도달을 하게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궁금해할 수 있는 게 지금 제가 뭐 그림을 그린다고 그렸는데 지금 요렇게 사실 농도가 같아지게 하려고 좀 그려놨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N2O4와 NO2의 양을 어떻게 조합하던지 간에 무조건 NO2는 여기, N2O4는 여기 수렴하게 될까요? 그거는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아닐 것 같죠, 그죠? 예를 들어서 N2O4를 굉장히 초기 농도를 굉장히 연하도록 뭐 예를 들어서 N2O4의 출발 농도를 한 요 정도로 넣어봤다고 생각해 봅시다. NO2는 없고. 그러면은 평형에 도달했을 때의 농도가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될 텐데.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의 값이랑 여기의 값들이 굉장히 다르죠. 그죠? 우리가 평형에 도달했다고 해서 그 화합물들을 그 평형 상태에 있는 그 구성 성분들의 농도가 전부 똑같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평형이라고 하는 농도 변화가 없는 상태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어떤 조성에 대해서도 그렇지만은 그 상태에 도달했다고 해서 모든 화합물의 농도가 동일하진 않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평형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그러면 제가 뭐 많은 부분들을 설명을 했는데 1, 2, 3, 4를 건너뛰고 5번으로 바로 가봅시다. 5번으로 건너가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농도 관점에서만 계속 그 평형이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14장에서 배운 반응 속도가 사실은 굉장히 파워풀한 도구인데, 그래서 우리가 속도론의 관점에서 이걸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그래서 N2O4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통상적으로 그냥 왼쪽에 있는 거를 반응물, 요런 녀석들을 반응물,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생성물이라고 뭐 통상 이야기를 해요. 사실 역반응을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NO2가 반응물이고, 그죠? 이거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NO2가 반응물이고 N2O4가 생성물일 수 있지만 우리는 통칭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럼 속도론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요 오른쪽으로 가는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여기 위에 그림이랑 요 그림 있죠? 요 그림이랑 좀 비교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색깔을 조금 통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죄송해요. 요거를 색깔을 좀 통일합시다. 위에 거랑. 정반응을 파란색, 역반응을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정반응의 속도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정반응의 속도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반응 속도는 반응물의 농도에 비례하니까 초기에 N2O4가 굉장히 많을 때에 N2O4가 굉장히 많을 때 반응 속도가 빠르겠죠. 정반응 속도를 파란색으로 쓸게요. 여기가 시간이고 속도가 되는데 N2O4가 많을 때 반응 속도가 빠르니까 이렇게 있다가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N2O4의 농도가 줄어드니까 반응 속도도 줄어들게 되겠죠.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역반응의 속도를 나타내 보면 반응 속도는 반응물의 농도에 비례하는데 초반에는 NO2가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0이다가 얘가 NO2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점점 반응 속도가 올라오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어떤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렇게 역반응의 속도와 정반응의 속도가 같아지는 지점이 존재하게 돼요. 이 지점에서 속도가 같아지게 되고,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평형에 도달하는 지점이다라는 게 되죠. 그래서 평형이라고 하는 우리가 농도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농도가 일정해지는 시점이 평형에 도달하는 지점이 되겠고, 속도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지는 지점이다. 평형에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속도론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평형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앞에서 누차 말씀드린 게 평형에 도달했다고 해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다. 계속 끊임없이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속도를 보시면은 평형에 도달한 후에도 속도가 0이 아니죠. 속도가 0이 아니라는 거는 정반응, 역반응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동적 평형이다.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 변화 없어 보이지만 미세한 세계에서는 계속 움직임이 있다. 동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좋습니다. 그러면 15.2절로 가서 15.2절에서는 우리가 이제 평형 상수 KC를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C가 어떤 것인지는 조금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우리가 K 아직까지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표 15.1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이거를 다 적기에는 조금 무리일 것 같고,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제 노트를 보시면 돼요. 아니면 그 옆에 친구 교재를 보시면 되고요. 표 15.1을 보시면 N2O4 기체가 NO2 기체로 분해되는 반응을 총 5번 실험을 했어요. 근데 보시면은 초기 농도를 보시면은 1번 실험은 N2O4만 0.04몰 농도 존재하고 NO2 없죠. 두 번째 실험은 반대로 N2O4가 없는데 NO2만 0.08몰 존재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3번 실험을 보면은 1번 실험이랑 조건은 똑같은데 N2O4의 농도를 0.06몰로 늘렸고, 4번 실험은 N2O4는 없지만 NO2를 0.06몰로, 하여튼 이렇게 서로 다른 출발 조건으로 다양하게 실험을 한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그 두 번째 칼럼의 평형 농도를 봐보시면은 첫 번째 실험이랑 두 번째 실험은 평형 농도가 같죠. 근데 그렇지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를 보면은 평형에 도달했을 때의 N2O4, NO2의 농도가 전부 제각각이죠. 전부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평형이라는 거를 묘사하기가, 만약에 똑같은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 물질의 농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다는 거죠. 특별한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반응에는 어떤 하나의 평형을 가리키는 값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것이 바로
평형상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노르웨이의 화학자 굴드베르그와 보게라는 분이 저도 사실 책을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뭐 이분들이 발견했대요. 이분들이 발견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 평형 혼합물의 농도는 실험 조건에 따라서 다 바뀌지만, 그죠? 평형에 도달했을 때에 그 혼합물을 구성하는 구성 성분들의 농도는 전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평형을 묘사할 게 아니라 어떤 평형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하다는 것을 처음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가역 반응의 반응식을 AA 더하기 BB CC 더하기 DD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제안하는 평형상수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겼냐면, 평형상수식 KC라고 하는 게 평형에 도달했을 때의 A의 농도의 A승, B의 B승, C의 C승, D의 D승, 이렇게 평형상수식을 쓰는 걸 제안을 한 거예요. 여기서 제가 EQ라고 쓰는 거는 영어로 이퀄리브리엄, 평형을 나타내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임의의 농도를 요 형태로 대입한다고 해서 그게 평형상수식 K가 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평형에 도달했을 때의 값을, 농도를 가지고 요런 형태에 집어넣어야지 우리가 평형상수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농도는 반드시 평형에 도달했을 때의 값을 써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지수로 들어가는 것들 있죠. A, B, C, D. 이게 화학 반응식의 개수와 같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14장 속도론이랑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인데, 속도론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지수가 곧 개수일 필요는 없죠. 뭐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평형상수식에서는 지수가 곧 개수가 된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질량작용의 법칙이다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게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두 개를 꼭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평형상수를 우리가 지금 KC라고 계속 표현하고 있는데, 이 C가 뭐냐 하면은 바로 영어 단어, 농도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 concentration의 C를 따온 겁니다. 농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위에 평형상수식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평형에 도달했을 때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이 대괄호를 썼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몰 농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농도를 가지고 계산한 평형상수를 우리가 KC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15.4절에 가서 우리가 다룰 내용이기는 한데, 이 평형상수식에서 순수한 액체나 순수한 고체의 값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를 바로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평형상수식에는 순수 액체와 순수 고체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체라든지 수용액만 우리가 포함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조금만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 정리할 내용은, 그래서 요거를 요런 식을 가지고 우리가 요 식을 가지고 KC라는 식을 가지고 다시 표 15.1을 한번 봐보시면은,
제일 오른쪽 칼럼에 평형상수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NO2 평형농도 제곱 나누기 N2O4의 평형농도 이렇게 해보니까 실험 1, 2, 3, 4, 5가 전부 똑같은 값을 주고 있죠. 뭐 4.6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뭐 10의 마이너스 5승에서 약간 다르긴 하지만은 완전 거의 똑같은 값을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에 이 평형상수를 활용을 하면은 초기 조건이 아무리 달라도 우리가 또 하나의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하나의 평형상수식을 가질 수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마치 반응 속도를 이야기할 때에도 어떤 화합물을 잡고 이야기하든지 하나의 반응 속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랑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 평형상수의 값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물질의 초기 농도에는 전혀 의존하지 않죠. 어떤 값을 가지던지 간에 종래에는 같은 실험 조건이 1, 2, 3, 4, 5로 아무리 달라도 똑같은 값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럼 평형상수는 어디에만 의존하느냐 하면은 바로 온도에만 의존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나중에 우리가 반응 속도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평형상수는 온도에 의존하는구나,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형상수의 단위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면은 단위가 없어요, 따로.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 평형을 나타내는 EQ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쓰지는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셔야 돼요. 이런 일반적인 반응을 봤을 때 사실 개수의 합 A 더하기 B가 C 더하기 D랑 같지 않으면은 농도 단위가 살아남죠. 예를 들면은 뭐 A1, B1, C2, D1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분모는 몰농도 곱하기 몰농도, 분모는 몰농도 곱하기 몰농도, 분자는 몰농도 곱하기 몰농도. 이래가지고 약분하고 나면 몰농도라는 단위가 남아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단위가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가 여기 농도를 집어넣을 때에 그대로 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규격화라는 과정을 거쳐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제가 노트에 써놨는데 각 화학 종의 이 농도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연력학적 표준 상태 1몰 농도로 다 나누어 가지고 사실은 상수 값을 그냥 숫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농도의 그 몰 단위가 다 사라지고 숫자 뭐 1, 3, 0.02, 0.03 이런 것만 집어넣고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얘도 단위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은 이 부분에 사실 설명이 중요한데요. 이제 사실 많은 일반화학 책들이 순수 액체랑 순수 고체가 왜 평형상수식에 들어가지 않느냐 이 부분을 잘 설명을 안 해줘요. 그냥 뭐 안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우리 책은 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순수 액체랑 순수 고체는 걔네들의 농도 자체가 연력학적인 표준 상태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뭐 순수 액체인 물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물의 그 밀도와 그 다음에 물의 밀도만 알면 우리가 물에 뭐 1리터의 물이 있다 그러면 걔 몰농도를 계산할 수 있는데 뭐 물의 몰농도를 순수 물의 몰농도를 계산해 보면 한 55몰 언저리 나와요. 그러면은 걔의 몰농도를 계산할 때에는 물의 연력학적 표준 상태 그걸로 나눠줘야 돼요. 55몰을 그냥 55몰로 나누기 때문에 그 값은 그냥 1이 되죠. 그러니까 걔가 그냥 나누기 1이든지 곱하기 1이든지
평형상수 값에는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치니까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순수 액체랑 순수 고체는 얘네들 자체가 연력학적 표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농도를 자신의 농도로 나눠버리기 때문에 얘네들의 기여도는 항상 그냥 1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쓰지 않는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혹시 더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질문이 없으시면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는 우리가 이제 평형상수의 조작을 한번 해볼게요. 사실 뭐 조작이라는 말의 어감이 굉장히 좋지 않죠. 특히 과학하는 사람들한테는 조작이 굉장히 우리가 반드시 절대 하면 안 되고 또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단어인데, 아마 여기서는 평형상수를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의미로 조작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일반적인 반응 AA, BB, CC, DD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반응의 평형상수 KC는 A의 A승, B의 B승, CC, DD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요거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오늘 수업을 들으셨으면은 다들 파악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노트에는 뭐 컴퓨터로 제가 쓸 때 시간이 여유가 많으니까 EQ, EQ, EQ 다 붙여놨는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제가 안 쓸 거예요, 수업할 때는. 근데 여러분들은 평형상수니까 당연히 다 평형에서의 농도를 썼겠지라고 꼭 짐작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주어진 반응의 역반응의 평형상수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역반응을 만들면은 CC 더하기 DD가 AA 더하기 BB 요렇게 되겠죠. 그럼 이 반응의 평형상수를 한번 써볼게요. 역반응의 평형상수를 써보면 C의 C승, D의 D승, A의 A승, B의 B승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렇게 쓰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정반응의 평형상수 KC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이게 결국 그냥 KC를 부모분자 뒤집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역수를 취하면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뒤집어 놨다, 역반응으로 만들었다 라고 하면은 그때의 평형상수는 역수를 취해주면 된다. 아시겠죠? 이런 게 지금 뭐 저런 거 어디 쓰이는 거지 싶을 텐데 나중에 산염기 반응 같은 거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체 반응식에 n배를 했다. 그래가지고 AA, BB, CC 더하기 DD 전체에다가 n배를 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NA A승, NB의 B, NCC, ND, D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n배를 한 반응의 평형상수는 어떻게 될 거냐? KC 프라임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거는 A의 NA승, B의 NB승, C의 NC승, D의 ND승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나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이 분모분자의 지금 지수에 n이 공통적으로 지수로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밖으로 뽑아내면은 A의 A승, B의 B승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잡아내고 나서 보니까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우리가 정반응의 평형상수 KC 모양이죠. 그래서 이게 KC의 n승이다. 그래서 우리가 반응식을 n배로, 그러니까 n배로 늘리게 되면은 평형상수는 n승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혹시라도 중간에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손을 들고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 개 반응식을 더하는 경우, 예를 들면 뭐 이런 걸 봐볼게요. AA가 BB로 바뀌는 반응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반응의 평형상수를 KC1이라고 하고 써보면은 A의 A승, B의 B승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BB가 CC가 되는 반응을 뭐 우리가 뭐 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KC2라고 쓰면 B의 B승, C의 C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그냥 A가 C로 변환되는 반응을 알고 싶다. 그래서 AA가 CC로 바뀌는 걸 알고 싶다. 이 반응의 평형상수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걸 그냥 쓰면은 KC 전체라고 제가 썼네요. KC 전체는 이거는 뭐 A의 A승, C의 C승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반응식 두 개를 지금 AA가 BB가 되는 거, 그 다음에 BB가 CC가 되는 반응을 더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얘네들 두 개 날아가고 AA가 CC가 되는 반응으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전체 반응식을 다시 한번 봐보면 이렇게 분모 분자에 B의 B승을 각각 곱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 분모 분자에 똑같은 값을 곱해줬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냥 곱하기 1을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식을 만들어 놓고 나서 보니까 이 앞부분이 뭐예요? A의 A승분의 B의 B승이 바로 첫 번째 반응의 평형상수 KC1이 되고, B의 B승분의 C의 C승이 바로 두 번째 반응 KC2에 해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반응식을 더하면은 그 더한 반응식들의 평형상수를 다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역반응을 취하면은 평형상수는 역수로 뒤집어진다. 그 다음에 n배를 반응식을 n배 해주면 평형식은 n승이 된다.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반응식을 더하면은 더한 반응식들의 평형상수를 차례대로 곱해주면 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저희가 예제를 웬만하면은 제가 빼놓지 않고 풀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넘어가서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제가 노트 공간을 아낀다고 너무 작게 뽑아가지고 잘 보이지가 않네요. 다음 각 반응에 대하여 평형상수 값 KC를 쓰시오. 맞나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는 B의 평형상수에 대해 A의 평형상수와 수학적 관계를 유도하시오. 좋습니다. 내 눈을 너무 과신했네. 첫 번째 반응이 암모니아의 합성, 질소 기체랑 3개 수소 기체를 더해서 이렇게 2개 암모니아를 만드는 반응이죠. 평형상수식을 써보면은 N2의 농도 곱하기 H2의 농도의 몇 승일까요? 3승이겠죠, 그죠? 개수를 그대로 쓴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분자에는 생성물 암모니아 농도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번의 경우에는 암모니아의 분해예요. 암모니아의 분해. 상태는 제가 좀 생략할게요.
이렇게 되나요? 네, 이렇게죠. 그래서 요 반응의 평형상수 KB라고 해볼까요? 요걸 KA라고 하고, 이 KB가 KA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써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봐보면은 일단은 A의 반응식을 앞뒤로 뒤집어야 되겠죠. 근데 반응물과 생성물의 위치를 바꿔야지 B와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뒤집을 거예요. 뒤집은 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죠. 반응을 뒤집었고 그 다음에 한번 해야 되는 거는 개수가 전부 반토막 났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해야지 요 식이 얻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KA를 그러니까 반응을 역반응으로 뒤집었으니까 KA분의 1이 될 거고, 요 식의 평형상수는 요 식의 반틈을 취한 거니까 2분의 1을 했으니까 2분의 1승 루트를 취해주면 되죠. 루트 KA분의 1, 그죠? 그래서 요거는 루트 KA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C는 그냥 가솔린 첨가제인 메틸 터트뷰틸 에터의 합성, 그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평형상수식을 써보라고 하면은 SOLN이라고 하는 상태가 수용액 상태를 그 용액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솔루션. 여기서는 이제 평형상수를 쓸 때 한 가지 유의해야 되는 거는, 거기 마지막에 이건 순수 액체가 아니군요. 네. 요거는 그냥 뭐 쓰실 수 있겠죠, 그죠? C번은 뭐 A번을 푸셨다면은 C번은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고, 언제든지 질문 있으면은 멈추고 말을 해주세요. 예제 15.1을 같이 풀어볼게요. 평형상수 KC의 계산. 500켈빈에서 다음과 같이 평형 혼합물의 농도가 측정되었다. N2의 농도가 3.0 곱하기 10의 - 2승몰, H2의 농도가 3.7 곱하기 10의 - 2승몰, NH3의 농도가 1.6 곱하기 10의 - 2승몰. 그 평형상수를 계산하라는 거네요. 이거는 사실 A번만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B번을 할 수 있을 거라서, 이 반응의 평형상수 값 자체가 N2분의 N2H2의 3승분의 NH3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적어 놓은 것들이 평형 상태에서의 농도라고 했으니까 그냥 얘네들의 값을 다 넣어주면 돼요. 넣어주면 되는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농도 단위는 다 떼고 넣어라. 왜냐하면 여기 실제로 들어갈 때에는 3.0 곱하기 10의 - 2승몰 나누기 1몰 요런 형태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물리화학 시간에 아마 연력학 배울 때 요런 개념이 좀 연력학적 표준 상태 그런 게 나올 거니까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지금은 그냥 요렇게 한다. 그래서 뭐 요렇게 하기 때문에 단위가 없이 계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하게 예제를 다 풀기로 했으니까 요렇게.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요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중간고사를 그래서 그렇게 되고, 뭐 B번은 B번도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B번은 제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번에는 평형상수 15.3절은 평형상수 KP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는 평형상수로 KC를 많이 사용을 했죠.
농도의 값을 사용하는 KC를 많이 했는데 평형상수의 종류 중에는 KP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가 기체의 경우에는 농도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압력을 이야기하는 게 더 일반적이죠. 기체의 경우에는 압력이 더 일반적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러면은 압력, 프레셔의 앞글자 P를 따가지고 우리가 평형상수 KP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반응 있죠? 사산화 이질소가 분해되는 반응을 한번 써보면은 이걸 우리가 KP 형태로 쓰게 되면은 압력의 형태로 PN2O4 N2O4의 부분 압력 분의 NO2의 분압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논리 구조 자체는 평형상수 KC를 쓸 때와 완전히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은데 농도값 대신에 이 농도값 대신에 분압 형태로 쓴다.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하나의 화학 반응에 KC로 쓸 수도 있고 KP를 쓸 수도 있을 텐데 그 두 개의 값이 우리가 같아야겠죠. 그거를 우리가 뭐 쓰는 값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같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같게 그러면은 KC와 KP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KC는 농도, KP는 압력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농도 압력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라는 기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PV는 nRT라는 식이 있을 때 특정 A 기체에 대해서 한다면은 A 기체 분압 곱하기 부피는 A 기체 몰수 곱하기 RT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양변에 부피 V로 나눠주게 되면은 PA라고 하는 A 기체의 부분 압력은 V분의 NaRT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이 뭐가 되나요? 부피분의 몰수. 이게 바로 몰 농도, A의 몰 농도 AR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임의의 성분 I라는 성분의 부분 압력은 I의 몰 농도 곱하기 RT 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KP라는 또 임의의 화학 반응 있죠, 이거? 전부 기체 상태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 반응에 KP를 써보면은 A 부분합의 A승, B 부분합의 B승, 뭐 요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쓴 다음에 근데 우리가 이거를 지금 KP를 KC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고 싶으니까 부분합의 자리에다가 전부 그 농도의 형태로 다 바꿔 넣어줘 볼 거예요. 그러면은 A의 RT 전체의 A승, B의 RT의 전체의 B승, 그 다음에 C의 RT 전체의 C승, D의 RT의 전체의 D승 이렇게 되겠죠. 지금 뭐 별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PA 대신에 ART, PB 대신에 BRT 뭐 이런 식으로 다 집어넣은 거예요. PC 대신에 CRT 이렇게 집어넣고 계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A의 A승, B의 B승, C의 C승, D의 D승 이렇게 모을 수가 있겠죠, 그죠?
요 지수 법칙들은 앞에 이렇게 다 지수 법칙 생각나시죠? 이렇게 하고 났는데 근데 남은 부분들이 사실 아직 있죠. RT라고 하는 값들이 다 남아 있잖아요. 걔네들을 모아놓고 보면은 분자에는 C 플러스 D승, 분모에는 A 플러스 B승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은 요게 뭐예요? 바로 우리가 말하는 KC라는 값이 되는 거죠. KC가 되고 뒷부분 여기를 정리하면은 RT에다가 C 플러스 D에 빼기 A 빼기 B 이렇게 되겠죠. 그죠? 빼기 이게 정리하면 C 플러스 D 빼기 이렇게 되니까 그죠? 요거를 플러스인 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요거를 한 번 더 깔끔하게 쓰기 위해서 C 플러스 D 그리고 A 플러스 B의 차이가 결국 뭘 나타내냐 하면은 생성물의 기체의 몰수가 C 플러스 D가 되고 반응물의 기체의 몰수가 A 플러스 B가 되죠. 그래서 생성물과 반응물 기체의 몰수 차이 얼마나 많이 생겼냐 그걸 나타내는 값으로 이걸 우리가 델타 N이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KC에 RT에 뭐 델타 N승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변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제 15.4번을 같이 한번 써볼게요. 제가 글자를 잘 안 보이는데 하여튼간 뭐 CH4가 두 개의 황화수소랑 반응을 해가지고 CS2 기체가 나오고 4개의 H2 기체를 발생시키는 그런 반응인가봐요. 1000켈빈에서 평형 혼합물 중 각 기체의 부분 압력이 메테인 CH4는 0.2기압, 그 다음에 황화수소 H2S는 0.25기압, 그 다음 CS2 0.52기압, H2 0.1기압 이렇게 될 때 KP 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네요. 이거는 사실 직관적이죠. KP 이 반응식에 대해서 우리가 평형상수식 KP를 써보면 메테인의 부분합 곱하기 황화수소 부분합의 제곱이죠. 제곱. 그 다음에 분자에는 생성물 CS2의 부분합 곱하기 H2 부분합의 4승. 그렇게 쓴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값들을 다 집어넣어 주면 돼요. 근데 그러면은 농도에서는 우리가 농도 이야기할 때는 그 용액의 연력학적인 표준 상태 1몰 농도로 나누어 주었듯이 기체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기체의 표준 상태의 분합 1기압을 다 나눠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CH4의 분합 0.2 atm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0.2 atm을 연력학적 표준 상태 1 atm으로 나눈 값 숫자 0.2만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황화수소는 그럼 어때요? 0.25 atm을 넣을 게 아니라 0.25만 넣으면 된다. CS2 0.52 수소 0.10에 4승.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뭐 계산기 두드리시면은 나오겠죠? 4.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얻어지네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별 문제 없으시죠? 혹시 뭐 잘 모르겠다, 설명이 필요하다, 없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예제 15.5
이번에는 평형상수 KP와 KC의 관계를 이야기를 했는데 알아보겠는데요, 문제로.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가지고 1000켈빈에서 KC의 값이 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면은 같은 온도에서 KP의 값은 얼마냐, 이걸 물었죠. KC랑 KP의 관계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바로 앞에 평형상수 이야기할 때 KP와 KC의 관계를 유도를 해봤죠. 그래서 KP는 KC 곱하기 RT의 델타 n승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KC 값이 여기 있네요, 그죠? 요거 집어넣고 기체상수 R은 0.082 리터 ATM 몰 켈빈 집어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T는 지금 1000켈빈이라고 했죠. 1000켈빈 집어넣으면 되고, 델타 N은 얼마인가요? 델타 N은 지금 반응물은 1몰의 수증기와 1몰의 메테인 기체를 섞었으니까 총 2몰이 있는 건데, 생성물은 1몰의 일산화탄소와 3몰의 수소기체가 생겼기 때문에 생성물은 총 4몰의 기체가 생성된 거죠. 그럼 C 플러스 D 빼기 A 플러스 A 마이너스 생성물의 몰수에서 반응물의 몰수를 빼면 되니까 4 빼기 2 해주면은 요게 2 나오는데요. 요거 다 집어넣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다. 계산을 하시면, 네? 왜 2 빼기 4가 되죠? 이게 우리가 앞에 돌아가서 제가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괜히 무색 줬네요. 미안합니다. 질문에 이런 태도로 반응하면 안 되지. 여기 보시면은 식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니까 그 C 플러스 D가 생성물의 기체 몰수잖아요. C 플러스 D 생성물, 그 다음에 요게 여기 있네요. C 플러스 D가 생성물, A 플러스 B가 반응물을 나타내니까 생성물에서 반응물 빼주는 거라고. 이해됐나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여러분 다음에는 절대 질문한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고, B번은 뭐 사실 좀 비슷해요. 이건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겠죠. 1125도씨에서 KP 값이 주어졌는데 그러면 KC 값은 얼마냐, 그거를 물어봤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조금만 더 해볼까요? 조금만 더. 네. 사실 그렇게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니지만은 15.4절은 이제 불균일 평형이라고 하는 거를 다룰 텐데요. 그러면은 뭐 우리가 균일이라는 거를 알면은 균일하지 않은 거를 불균일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균일을 이해를 해보면은 균일이 이제 호모지니어스 이퀄리브리엄을 우리가 균일 평형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호모지니어스, 그러니까 하나의 상이다. 그러니까 반응물과 생성물이 하나의 상으로 존재한다. 즉 반응물이 존재하는 그 상, 페이즈 있죠? 뭐 고체니, 액체니, 기체니, 생성물의 상, 페이즈와 같다. 그게 이제 균일 평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반응물을 전부 기체를 왕창 섞어놨더니 만들어지는 생성물도 전부 기체인 경우, 아니면은 수용액을 막 섞어서 반응을 시켰더니 결과물도 수용액 형태인 경우, 그런 게 균일 평형이 되겠고, 그럼 불균일 평형은 뭐겠어요? 반응물의 상과 생성물의 상이 반드시 다 같지 않은 경우,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예를 한 가지 살펴보면은 탄산 칼슘이 산화칼슘과 CO2로 나누어지는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이런 반응을 지금 살펴보시면은 반응물은 지금 S 고체 상태로 존재하죠. 생성물의 상을 한번 살펴보면은 산화칼슘은 고체 상태예요. 근데 CO2가 기체 상태로 날아가 버리죠. 지금 살펴보시면은 상이 두 종류 이상 존재하게 되죠. 고체, 기체 이렇게 두 종류 이상의 상이 존재하게 되면은 같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두 종류 이상이 존재하면 불균일 평형이다. 그러면 불균일 평형의 평형 상수식은 어떻게 쓰는지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 반응식에 K를 쓰고 싶다. K를 쓰고 싶은데 막 그런 뭐 별 생각 없이 우리가 쓴다 그러면은 뭐 CaCO3의 농도분의 CaO의 농도, 뭐 CO2의 농도, 뭐 KC의 형태를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앞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 뭐 순수 고체와 액체의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얘네들의 농도값이 제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순수한 고체, 순수한 액체는 자기 자신이 연력학적 표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나눠버리면 그 값이 1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1,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CO2의 농도만 남게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압력을 가지고 이야기하든 농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든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고체랑 액체, 그래서 뭐 그 물질 상을 나타낼 때 솔리드, 리퀴드라고 하는 애들은 식에 나타나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쉽죠, 그죠? 여기는 예제 15.6을 같이 보시면은 A번만 풀어볼게요. CO2 기체가 탄소랑 반응을 해서 두 개의 일산화탄소가 되는 이런 화학 평형식이 있네요. 이 반응에 KP를 쓰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기체인 애들을 찾고 기체가 아닌 특히 고체는 우리가 포함시켜 줄 필요 없으니까 그냥 무시해 버리면 되죠. 그러면 분모에 CO2 분합분의 분자에는 일산화탄소의 분합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하고 45분이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